안녕하세요. 2월 26일 논란 종결 특강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신촌파고다학원의 1차 토익팀 RC 강사 천성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 아직까지도 좀 쌀쌀하셨는데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치른 시험 가지고 또 좋은 포인트들 또 논란을 될 만한 문제들 이런 거 한번 가지고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토익은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평범 오브 더 평범 오브 더 평범했다. 정말 전형적인 토익의 딱 난이도와 구성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 5부터 먼저 좀 보시면요. 난이도 파트 5, 6, 7 걸쳐서 다 중중중 제가 딱 이렇게 드렸고요. 정말 전형적이었어요. 제가 한 논란될 만한 문제 한 4-5개 정도씩 파트 5, 6에 걸쳐서 4-5개 정도씩 있고 7에 걸쳐서는 보통 2중이나 3중 쪽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쏠리고 굉장히 전형적이었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역시나 펄 7이 신토익 이후부터 가장 높기 때문에 조금 높긴 하지만 결국에 셋 다 좀 비슷한 수준이다 정도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난이도가 구성이 됐고요. 파트별로 좀 보시면 파트 5는 늘 그래왔듯이 어휘보다 문법이 살짝 아주 살짝 더 높은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품사별로는 이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의 경우에는 역시나 문법과 어휘가 절반 정도긴 한데 어휘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게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전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파트 7도 전형적인 구성과 전형적인 지문의 형태로 나와서 정말 이번 2월은 뭔가 이렇게 제가 유형을 잡아드리는 데 있어서 그닥 특이사항이 없는 아주 전형적이고 평범한 달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들은 좋고 평범하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좋은 리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가오는 토익 시험을 한번 더 치르실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토익 시험 문제를 갖다가 다시 리뷰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준비한 먼저 파트 5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이거는 제 예언이 적중했죠. 아주 전형적인 전치사 구 문제가 출제가 된 게 1번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일단은 이 보기와 구성을 보기 전에 표부터 한번 제시해서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이런 표를 보시면요. 이게 기간전치사 관형어구 덩어리라고 해서 늘 토익이 좋아하는 전치사구의 조합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얘네 6개가 기간전치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내내부터 이내까지 각각의 해석을 가진 기간전치사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 더가 오고요. 그 다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이 말이 기억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스트 시리즈라고 얘기하는데 스트 past, last, next 스트 시리즈가 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기간 단위로 끝나는 이 네 단어의 조합이 토익에서 쓰이는 기간전치사 덩어리라는 거예요. 보시면요. 기간전치사 중에 하나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over, during 보이죠? for, within으로 시작을 하고요. 정관사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스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마지막에 기간 단위까지 와서 이렇게 덩어리 구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세상에 우리 2월 26일자 토익에서 그게 딱 출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문제, 우리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뒤에 더가 왔죠. 그 다음에 스트 시리즈 왔죠. 그 다음에 기간 단위가 왔죠. 그럼 우리 여기 6개 들어가야 될 전치사는요. 아까 보셨던 거 for, during, over, throughout, in, within 정도 생각을 하셨다가 바로 매칭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제가 준비한 1번 문제. 이게 이제 2월 26일자 나왔던 문제에 대한 복원 문제니까요. 기출 복원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함정은 또 뭐냐면 보시면 주절의 시제가 지금 현재 완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또 함정 걸리기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있으니까 since 아니겠느냐 이런 조합을 갖다가 좀 출제자가 의도를 하는데 since는요. 아시죠? 뒤에 시점이 와야 됩니다. 이런 기간적 개념의 명사가 올 수 없고 6주, 뭐 4년, 3개월, 뭐 4일 등등의 기간적 개념의 명사가 올 수 없고 뒤에 시점이 와요. 그래서 뭐 작년 이후로 뭐 지난 월요일 이후로 뭐 이런 식으로 시점이 오지 아니면 뭐 3월 14일 이후로 그죠 시점이 오지 기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어차피 소거가 됐어야 되는 복이었고 얘는 이제 부사였고 얘는 전치사긴 하나 시간적 명사를 받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탈락이 됐었고 그렇게 돼가지고 정답이 딱 A 나왔던 문제인데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이 표 한번 딱 보고 가셨으면 완벽하게 숙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표 딱 익혀놨다가 한 방에 딱 고르고 넘어갔으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딱 덩어리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문제 준비한 거 보시겠습니다. 이거는요 명사절 접속사 문제였어요. 명사절 접속사 문제고 제가 이거는 이제 특히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이번에 명사를 나올 때가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자, 보실게요. 일단 요 펀치라인부터 날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토익에서 명사절 접속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보통 명사절 접속사의 자리만 묻습니다. 자리만 묻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 문제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쭉 가다가 inquire이라는 동사 뒤에 지금 빈칸이 나왔는데 이 inquire는요, 문의하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뒤에 보통 about이나 전치사 into 이 두 가지가 수반되지 않는 한 타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into나 about이 들어갈 것은 아니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타동사적으로 쓰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인 명사가 와야겠다는 문제가 출발이. 근데 이게 뭐냐면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골라줘야 돼요? 하나의 단어 명사가 아닌 명사절을 갖다 골라줘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명사절을 갖다가 출발시키는 자리가 이 빈칸이 출제가 된 거니까 이 빈칸은요, 명사절을 출발시키는 자리라고 하면 뭐가 와야겠습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명사절 접속사는요, 딱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영어상에 없습니다. 딱 이 세 가지 종류만이 유일하게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제일 대표자가 that하고 what이고요. 우리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가 있고요. 마지막에 다양한 의문사 종류들이 있죠. 이 의문사 종류들은 이제 각각의 해석이 의문사에 뭐뭐 하는지를 붙여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뭐 하는지, 언제 뭐뭐 하는지, 어디서 뭐뭐 하는지 등등등 이런 느낌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이제 해석적인 차이도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더라를 기억을 하시면, 여긴 지금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가 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생긴 걸 골라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긴 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끝난 거죠. 뭐밖에 없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그죠? 이 whether 하나밖에 저기 정답 보기에 지금 없거든요. 얘 빨리 골라주고 넘어가면 되는 유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자리가 빈칸으로 출제가 될 때 명사절 접속사를 딱 하나만 주는 유형, 이렇게 자리만 묻는다라고 하는 유형이 요즘에 명사절 문제를 출제할 때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적 유형으로 하나 정리해 드렸고요. 해석으로 그냥 이제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명사가 되면서 인지 아닌지 정도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일이 곧 열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문의하기 위해서 고객이 상점에 전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해석적으로 넣어보셨어도 검토가 참 좋았고요.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3번 문제. 최상급 문제였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은 이제 이거부터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급이 뭔가 변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급을 먼저 보는 것은 아니고 품사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급보다 품사, 꽃보다 남자, 급보다 품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보시면 원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형식 동사가 왔다는 것이고 그 뒤에 부사가 왔다는 것이고, 그 부사 뒤쪽으로 지금 들어갈 것이 당연히 뭐겠어요? 이형식 뒤겠다, 부사 뒤겠다,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에 다만 더 most가 붙어가지고 급이 최상급이 됐을 뿐이에요. 결국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건 형용사가 가져야 되니까 정답으로 고르는 과정에서 형용사인 B 빠르게, IV가 형용사인 거 아시죠? 얘 빠르게 골라주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 정도의 간단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이라는 부분에 형용사 표현 앞에 그냥 부사가 하나 더 개입됐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이제 아무래도 더가 있다는 거니까 더가 있으면 명사지 않겠냐 해서 명사를 고르게끔 좀 의도를 했는데, 자, 명심하세요. 급이 바뀐다고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급보다 품사. 그래서 품사적으로 원래 이형식 뒤고 부사 뒤면 형용사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급이 변형이 돼도 똑같이 형용사를 맞춰줘야겠더라, 이렇게 보시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유형 공략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형용사 고르고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지금 형용사 표현 끝나고 나서 갑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걸 보셨을 텐데, 요거는 뭐냐면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가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we have seen 다음에 목적어가 딱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이 된 것이고, 사실상 여기 we have seen 앞에 대시나 which가 생략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식 표현으로서 우리가 여태껏 본 것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이렇게 번역이 됐을 뿐이지 이게 뒤에 주어 동사가 온 것 자체가 이상한 구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또 빈칸 내가지고 주격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또 출제하고 하는 게 토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4번 문제고요.
얘는 이제 인칭 대명사 문제인데 주격 정답인 문제로서 보여드린 유형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출제한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대절이라는 게 아까도 했지만 명사절이에요. 이 동사 뒤에 하나의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지금 대절이 위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절은 명사절로서 쓰이게 되면 뒤에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지금 동사 표현이 왔으니 그 앞에는 당연히 대절 이하의 주어 자리니까 주격이다 해서 주어 자리니까 주격시 골라주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앞에 있는 Nana Lee를 갖다가 여자 사람을 갖다가 제지칭해 주게 되니까 딱 맞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갖다 끝냈으면 되는 유형인데 여기선 제가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가 들어간다면 B가 아니라 is가 돼야 되지 않나요? 쉰데 is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 원형인 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뭐 다른 거 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청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대절을 갖다가 붙어줬을 경우에 그때는 대절 이하의 동사가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에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가 is가 아니라 원형인 be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요것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should가 중간에 생략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should를 갖다 생략했을 때 동사 원형을 받는 대표 동사들 해가지고 요청동사, 제한동사, 의무동사 막 이런 거 몇 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야 그게 거기가 빈칸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련성 있게 그 앞에 주어 자리가 빈칸으로 나왔던 토익 시험이었네. 그죠? 저도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좀 한 끗 차이로 살짝 아깝게 됐지만 어쨌든 관련 있게 나와가지고 좀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격 자리니까 일단 주어 고르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에서 추가적인 포인트로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원형이 온다는 것도 좀 알고 가시라. 여기가 또 빈칸으로 토익이 또 좋아하더라.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5번 문제. 얘도 수태 아주 많이 얘기했던 이번 달 과정 내내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포인트고요. 이 토익에서 있잖아요. upon이나 그 다음에 on이 정답이 될 때 딱 이렇게 특히 upon은 그래요. 딱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upon은요. 하자마자란 뜻 아니면 정답이 될 일이 없는 전치사입니다. 하자마자. 이럴 때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뒤에 이제 수령하자마자라는 receipt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라는 arrival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출발하자마자 departure도 역시나 arrival과 반대말이다 보니까 아이고 많이 오고요. URE.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복귀하자마자 있죠. 그래서 return 정도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자마자 시리즈는 보통 이런 것들 많이 붙어가지고 뭐 하자마자 많이 만들어주는데 이 upon도 하자마자지만 upon으로 써가지고 하자마자 만때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on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보통 같은 취급을 해주는데 이럴 경우에 upon하고 on이 정답이 되는 경우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관용적 표현에서의 on을 대체하는 upon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depend라는 동사는 항상 우리가 뒤에 on 붙여가지고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on 대신에 upon을 쓸 수가 있고요. 같은 말이죠. rely도 그렇죠. rely도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이제 on 대신에 upon 정도 붙여져 가지고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on을 대체하는 upon 이렇게 관용어구 사이에서 쓰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하자마자 해석을 가지면서 upon이나 on이 쓰이거나 이 정도로 upon이 정답인 케이스는 토익에서 출제가 돼요. 근데 지금이 뭐였어요? 이 receiving, 이 receipt라는 일반 명사를 갖다가 동명사 형태로 바꿔서 뒤에 목적어 받아주면서 이 목적어를 받는 것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엔 똑같은 명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걸 받자마자라는 해석을 만들어주는 upon이 된 것이고 요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해석적 검토만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직원상을 그의 직원상을 갖다가 받자마자 이 사람이 감사했다. 모든 그의 동료들을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 건 전치사긴 하지만 의미가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된 것이고 여기서 바로 사실은 이제 receiving 보자마자 upon 딱 적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6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그 게시판은 뜨겁게 달궜죠. 그죠? 야, 이거 essential이야. 야, 이거 obligated야 해가지고 두 개 갖다가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보시면 자, 일단 업데이트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리스트를요. 이러한 자격 요건들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러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이러한에 어울리는 형용사를 갖다가 찝어주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See, obligated는 있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뭔가를 할 의무가 있는이라는 표현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라는 뜻이야. 자격 요건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업데이트 좀 해라. 그래야지 관련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자격 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뭐뭐 할 의무가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obligated qualifications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고 반대로 the qualifications are obligated라고 해도 되게 어색한 해석이에요. 이게 한정용법으로 쓰건 서술용법으로 만들건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 obligated와 qualifications입니다. 그럼 얘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obligated duty 이런 거 좋죠. 특히나 우리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있죠. 군복무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obligated duty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I have an obligated duty as a Korean citizen to go to the arm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obligated의 뜻이고 그게 아니면 사실 obligated를 이렇게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고요. 오히려 서술용법으로 많이 써져가지고 be obligated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 하는 데에 의무가 있다.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지. 사실 이렇게 명사 앞에서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와중에 되는 표현 몇 개 중에 하나 보편적인 거 갖고 와본 거고 보통 토익에서는 정답이 될 때는 이런 구조로 출제가 될 뿐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지 못했고 자 이거였죠. 필수적인 그런 자격 요건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좀 업데이트 해라. 제 관련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ential이 여기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면 essential qualifications도 좋고 그 다음에 qualifications are essential로 바꿔보셔도 좋고요. 그죠? 자격 요건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정답이 됐던 건 B였고요. C는 안타깝게도 오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동등한 equivalent 적을 건 아니잖아요. 동등한 자격 요건, 뭐하고 동등한 이런 뭐 비교 대상도 없는데 갑자기 들어올 수는 없었고 마이너한 자격 요건 역시나 어색했죠. 그래서 정답이 B였던 굉장히 함정이 좋았던 문제예요. 자, 오늘 이후로 절대 이 obligated 주기적으로 토익에서 반복이 되는 어휘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이고요. 얘는 이제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 뒤쪽에 ing 구가 있을 때 뭔가 접속사 위주로 보기가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게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사 뒤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봤지만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ing나 pp를 받을 수 있는 애가 몇 개가 있거든요. 걔를 좀 띄워드릴게요. 걔를 띄워보자면 이 정도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고 unless 하나 양보 나타내는 표현들이 사실 양보는 토익에서는 ing나 pp 받는 게 너무 드물긴 한데 그래도 가능은 하니까 걔까지 같이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이 ing나 pp구가 있을 때 정답 후보로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들 보시면 얘를 일단 주어 동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g나 pp 받는 거로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frequent니까 결국 형용사일 뿐이고 형용사인 마당에 역시나 ing를 받아서 흘러간다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B 아니면 D로서 최종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둘 다 가능하긴 하단 말이에요. although도 보시면 가능하고 before도 보시면 ing가 가능한 걸로 나와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잡 후보자들을 갖다가 인터뷰하기 전에 라는 뜻이 정답이 되면서 최종 정답이 D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정말 더 쉽게 나오면 이 것들 중에서 보기에 딱 하나만 때려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although를 하나 더 넣어줬기 때문에 ing를 받는 상황에서 한 번쯤 더 해석 차이를 갖다가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된다고요? 셋 다 안 되는 걸 주고 그 와중에 ing 받는 거 딱 하나만 준다. 그런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다. 정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토익 공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간단하게 풀렸던 유형이고요. 또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그죠? 매번 나오고 있는 유형인데 그나마 한 단계 꼬아줬죠. 이제 그런 걸 혹시 느끼셨나요? 뭐냐 하면 여러분 in order to 하면 그 뒤에 뭐가 옵니까? in order to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죠? 그 이거랑 또 잘 쓰이는 게 또 뭐 있어요? 동의어가 so as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정말 그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의 뭐 한 2달에 한 번쯤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이 투부정사 관용어구 표현인데요.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이걸 자주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도 이제 뭔가 한 단계 좀 꼬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그나마 꼬은 게 뭐냐면 뒤에 perfect라는 단어를 줬다는 거예요. perfect는 보통 아시겠지만 형용사로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얘가 또 완벽하게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perfect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뭘 보고 판단할 수가 있었겠어요? 뒤에 있는 이 부분 보시면 판단이 가능했죠. 왜냐면 여기에 their research techniques라는 거 보시면 지금 수격 플러스 명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에는 그냥 명사를 바로 붙이는 거지 수격 플러스 명사를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erfect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수격 플러스 명사가 왔겠구나를 빨리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동사인데 어때요? perfect도 아니고 perfect가 왔다는 것은 동사 원형이 지금 이끌어진 겁니다. 그럼 이 보기들을 봤을 때 동사 원형 수반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얘밖에 없잖아요. 한 방에 그냥 얘 골라주고 거기서 딱 내쳐내면 되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동사 원형이야? 그러면 C 이렇게 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좀 시간 아껴줄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문제였어요.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었죠.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in order to를 갖다가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을 때 2가지 패턴이 보통 출제가 되는데 첫째는 이 동사 원형인 부분을 동사처럼 좀 안 생긴 걸 갖다가 주는 경우 이런 게 그나마 지금처럼 꼬아져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여기 뒤쪽에 부사를 갖다가 한번 개입을 해주는 거지. 부사를 갖다 괜히. 왜냐하면 이제 동사 원형 앞에 부사가 올 수 있잖아요.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그걸 갖다가 한번 괜히 여기다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better 뭐 이런 거 하나 넣어가지고 better, perfect 이렇게 되면 왠지 또 동사스럽지 않게 보이고 막 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부사가 한 번 더 동사 앞에 개입됐다 뿐이지 결국에 동사 원형에 있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함정 파가지고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 우리에게는 동사 원형 정답 C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 또 다음 문제 가보시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네, 정규 토익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전치사와의 덩어리 문제는 매회 한두 문제는 RC에서 꼭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였고요. 뒤쪽에 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to랑 같이 넣었을 때 딱 덩어리로 엮어지는 걸 고르고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가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것과 뭔가 엮어지는 거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죠? to를 수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왔죠. proximity. proximity는요. to 명사를 받을 때 뭐뭐로의 근접, 인근, 부근, 인접 이렇게 뜻해요. 근처 뭐 이런 뜻. 그래서 기차역으로의 인근, 부근, 근처, 가까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차역으로의 가까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제가 이거 많이 봤는데요. 그 C에 있는 ability 있잖아요. ability도 뒤에 to 오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반만 맞는 겁니다. 정확히는 뭐냐 하면 ability to가 왔으면 뒤에는 to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받는다가 정확한 원리고요. 그게 아니면 for 명사를 취하는 게 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ility to 부정사 아니면 ability for 명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ability to 명사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뒤에 to 명사가 왔으니까 어차피 가능성이 없었던 아이죠. 그래서 해석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D가 정답이고요. 또 to를 많이 수반하는 명사 좀 일러드리자면 그 access 있죠. 단골 of the 단골 of the 단골이죠. access to 명사, 뭐뭐로의 허가권, 접근권, 그 다음에 contribution 이런 거 있죠. 공헌이나 기여 같은 것도 뒤에 to 명사 받아가지고 뭐뭐로의 기여, 공헌 이런 거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또 추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마지막 파트 5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는 10번 문제 however가 정답인 특수구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야, 요거는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however라고 하면 이제 그러나란 뜻의 접속 부사나 부사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however가 이런 구문이 있어요. 자, 띄워 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이제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한번 옵니다. 형용사 혹은 부사가 한번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플러스 동사가 와가지고 요게 하나의 접속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절은 뒤에 주절대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따로 또 있겠죠. 그래서 접속사절을 갖다가 만드는 however 구문은 어떻게 공식이 된다고요? however 형부주동입니다. however 형부주동. 자, 예시 한번 보실게요.
자, 내가 however 그 다음에 부사 나온 거 보이죠? however 부사 주어 동사로 쓰여가지고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읽던지 간에 읽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아무리 부유하든지 간에 네가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however 부사 주어 동사,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이런 식의 구조를 각각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요거를 내가 이제 머릿속에서 해석과 함께 숙지를 내는 상태로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바로 보이지 않나요? Quickly, the construction crew may work라고 해서 지금 구조가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일반적인 다른 부사의 구실을 갖다가 여기다 넣었을 때는 구조 성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쉼표 뒤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좀 특수한 경우다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시고 정답을 however를 갖다가 구문을 맞춰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화 해석이 올라가면서 그거대로 그대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건설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일할 수 있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나 일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표현이니까요. 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빌딩이 완성이 되는 것이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되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문식으로 딱 가져가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파트 5 한번 정리해 봤고요. 파트 6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 파트 6가 평이하긴 했어요. 평이하긴 했는데 뭐 길이도 다 이 정도로 나왔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회람 메모글 나왔던 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리뷰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제 메모글이었고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전에 메모글의 성격 항상 기억하셔야죠. 메모글은요, 우리가 메모지에 쓴 작은 뭐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에게 가는 일종의 돌려보는 글, 그러니까 사내통신문이나 회람이나 공지 성격의 글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보내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라는 거,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 명한테 날아가는 지문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가면서 이제 맥락을 쭉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식스는 아시죠? 맥락 잡기가 중요한 거니까요. 맥락을 좀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맥락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올해 지금까지의 자, 너도 알다시피 자, 우리 가구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지점, 세 번째 상점을 여름에 자, 파식스의 어휘 문제는 조금 짧게 보려 그러면 잘 견적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 번째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다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요. 리모델링 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오픈하게 될 거라는 건지 그죠? 이전이나 확장하게 될 거라는 건지 우리가 나온 바가 없으니까 조금 더 봐주시는 게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는 급하게 보면 안 되고 읽으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답인 부분만 딱 처리할 수 있도록 보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추가적인 retail location이 이제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추가적인 이 소매점은요. will be located right across from the street. 그래서 이 street 맞은편에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 해맥몰 그래서 이 블루버드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쪽에 이제 맞은편에 위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추가적인 소매 상점이 이런 쪽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니까 지금 원래 없던 새로운 상점을 갖다가 세 번째 지점을 갖다가 여는 상황이 지금 이어져 간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 캐치하고 나시면 정확히 뭐가 맞는 겁니까? 세 번째 지사를 세 번째 상점을 갖다 열겠다가 맞는 거죠. 세 번째 상점을 리모델링 하겠다나 익스펜드 하겠다라고 하면 원래 세 번째 상점이 이미 지금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리모델하거나 더 넓게 하거나 익스펜드 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번에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맥락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오픈하게 될 것이다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will be taking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흐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청서를 갖다가 받게 될 것입니다. 판매사원과 inventory control specialist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지점을 내니까 그쪽에서 일할 직원들을 갖다 뽑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번이 이제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May 31st라고 해서 날짜 나와주고 지금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날짜가 있다는 건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May 31st는 아까도 우리가 제가 101번 문제 통해서 101번이 아니죠. 우리한테 이제 1번 문제였던 그 문제를 통해서 잡아드렸지만 시점이 뒤에 있으면 기간을 받는 전치사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with는 뒤에 무조건 기간을 받습니다.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날짜나
요일이 올 수는 없어요. 날짜라든지 요일적 개념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거 X라고 쓴 거니까 그 점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날짜나 요일적인 개념이 오는 건 아니고 within이면 기간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within 2 days, within 30 days, within 15 years, within 7 months 이런 식으로 기간적 표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날짜에 있다는 것은 within 잘라지고요. 나머지 것 중에 자, following은 뭐뭐에 이어서 이후에라는 뜻이고 pertaining은 뭐뭐에 관한 관하여라는 뜻이고 until 뭐뭐까지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맞겠다. 그 다음에 해석도 맞겠다는 건 까지였던 C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5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요 신청서를 갖다가 지원을 갖다가 받겠다.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될 sales clerk이라든지 inventory specialist에 대한 신청을 좀 받겠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갔다가 합격한 후보자들 인터뷰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 이어갔으니까 더더욱 그것에 이어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5월 30일 이후에 받게 될 거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면접 본다는 상황은 맞지 않잖아요. 그때까지 받아야 이때부터 시작해서 면접이 행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시점 받는 게 두 개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C가 해석상 됐었던 문제고요. 얘는 오답이지만 뭐뭐에 관하여라고 해서 잘 나오는 전치사 표현이니까 박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ertaining to 항상 to까지 같이 쓰여서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 표현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맥락입니다. 자, 그래갖고 계속 이제 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해서 나머지 두 문제 처리하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요 인터뷰할 겁니다. 1월 6월 1일부터 해갖고 6월 5일까지 후보자들을 한 다음에 and blank is set to start 5 days later라고 해서 이것이 5일 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월 5일부터 5일 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격자가 누군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시작이 될 거다 해서 지금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train은 동사예요. 동사고 얘가 명사일 때 뜻은 뭡니까?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동사고요. 얘가 명사일 때 뜻은 뭐죠? 우리 아는 기차죠. 기차. 그러니까 기차라고 하기에는 여기 명사 자리에 지금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셋 앞이니까 당연히 명사로 주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점에서 일단 기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한 해석이니까 빠르게 탈락을 시켜줬어야 되고요. 트레이너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 교육을 행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ER이나 OR로 끝나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 명사고요. 그러면 앞에는 이제 어나 더가 있어야 가산 단수가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기 어차피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어색하고요. 구조도 더가 없으니까 맞지 않고요. detraining은 ing로 끝나는 대표적인 일반 명사로서 우리 알죠? 트레이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트레이닝 교육이나 훈련을 뜻하죠. 그래서 ing로 끝나지만 동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인 얘는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때 5일 지나서 시작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detraining 적어주고 끝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ing로 끝나도 일반 명사인 것들이 꽤 많아요. 뭐 회의, 미팅이라든지 광고, advertising이라든지 기금 마련, funding이라든지 뭐 발권, 티켓팅이라든지 뭐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출제가 된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문장 삽입인데 아무래도 문장 삽입이 가장 마지막 문제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미 내용이 종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딱 보시면 어색한 것들이 눈에 빨리빨리 띄어야 되거든요. 자, 보니까 어때요? Please call에서 이 가구사의 핫라인을 갖다가 네가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 연락을 줘라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글의 성격에 대해서도 잡아드렸지만요. 이게 지금 메모글이었기 때문에 우리 메모글이요. 메모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다 보면 여기서 인스트럭션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래 봤던 그 메모글로 보시고 쭉 보셨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봤을 때 메모글이라는 거니까 모든 직원들에게 가는 거고 이거는 여러 사람을 볼 수 있게끔 돌려보는 걸 갖다가 공지 성격으로 날리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의 답장을 기대한다라거나 이 자체가 답장이 될 수 있다라거나 그런 형식의 지문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글이라는 걸 잘 보셨으면 여기서 네가 만약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 갑자기 핫라인으로 연락해라 전혀 맞지 않고요. 두 번째, the front entrance. 갑자기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공사 작업 동안에. 완전 그냥 뭐 이건 지구를 파괴하는 문맥이죠. 절대 안 되고. 그다음 C번. 자, 필요한 서류 작업이 포함될 겁니다. 패킷에. 자, 우리가 항상 이 문장 삽입을 볼 때는요. 연결어나 지시어 잘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정관사 더가 수반돼 있다는 것은 the packet이라는 어떤 정보 꾸러미가 반드시 앞에 언급이 돼 있어야 the packet 더를 수반해 가지고 지금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패킷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등장한 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더 패킷이라는 것부터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소거해 갔으면 되고요. 마지막 D입니다. 너의 프렌드들에게 이 기회에 대해서 알려라 이러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직원들한테 보내는 글이고
전 직원들이 돌려보낸 일종의 메모글을 갖다가 지금 날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지를 두고 있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시점 개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하게 될 사람 뽑을 건데 이제 신청 기간 요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지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죠. 네 주변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라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딜을 갖다가 마무리 멘트로 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 사이고 해서 friends가 아니라 그 직장 내에서 일하는 동료 당연히 우리가 friends라고 칭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더라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friends나 coworkers나 colleagues나 이런 말들은 다 직장 동료를 뜻하는 표현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너무 또 거부감 느껴가지고 이 친구는 아닌데 왜 갑자기 친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토익식의 좀 영어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D 딱 골라주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무난했죠? 자, 다음으로 팟 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 7은요. 이번에 3중 지문으로 한 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3중 지문이 신토익이 좀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점점 더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 법칙을 강조를 해요. 1212 3345. 1212 3345. 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지문 두 개를 먼저 쳐주는 거예요. 1지문, 2지문. 그래서 1지문 한번 샥 봐주고 2지문까지 샥 봐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잠깐 보류하고 이거 세 번째 보류하고 바로 1, 2번 문제 딱딱 쳐주는 겁니다. 그게 1, 2, 1, 2까지예요. 1, 2, 1, 2.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 딱 봐주고 마지막에 3, 4, 5. 그게 3, 3, 4, 5. 이 법칙이면 한 기출 패턴상 열의 9지문은 이 패턴에 들어옵니다. 1, 2, 1, 2, 3, 3, 4 오면 열의 한두 지문꼴로 패턴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또 패턴 파괴형에 대한 대처해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패턴형에 대한 걸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열의 8, 9 유형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푸는 방식을 좀 전수해 드릴게요. 자, 실제 나왔던 기출지문의 복원본이자 변형 지문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지문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1, 2라고 해서 두 번째 지문까지 먼저 읽어주는 과정 어디까지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거 뭐 한 줄 한 줄 꼼꼼히 다긴다기보다는 크게 보는 겁니다. 어떤 지문이겠느냐 보는 건데 일단 좋은 게 광고 2개, 이메일 하나라는 정보가 나와져 있었고요. 광고 글인데 어떤 웹사이트상의 광고고 보니까 제목에 있어서 하우징을 학생이 찾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왔고 누구에 의해서 게시가 됐고 제목이 Rentals Near Campus라고 해서 캠퍼스 근처에 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날짜 나왔고요. 자, 그다음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봐주긴 봐줘요. 살짝이라도 초반 부분 좀 봐줘야 맥락이 들어오겠죠. 내가 받아들여졌어요. 이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이 대학교에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December 9th까지는 이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아주 편안한 2bedroom 어파트먼트를 갖다가 캠퍼스에 가까운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내로 찾고 있는데 렌트 값이 reasonable 하다면 그 다음에 place in a quiet neighborhood 그런 식으로 지금 읽다 보면 뭐가 드러나요? 이제 요구 조건들이 쭉 나온 거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내 강아지가 이제 놀 수 있는 yard가 있었으면 좋겠고 버스 루트랑도 좀 편리하게 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등등등 가격은 요 정도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내용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거든요. 얼마대 가격에 조건들이 뭐였더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스튜던트 어파트먼트에 대한 조건들 쭉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만 캐치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집을 구하고 있구나 학교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하고 있구나 정도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흐름 가볼게요. 우리가 3중 지문이나 2중 지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연계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연계되지 않는 지문을 갑자기 훅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계점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두 번째 지문 읽을 때는 그런 거 참고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일단 보니까 어때요? 캐리에스의 렌털 유닛 벌써부터 연계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Condos and Apartments가 제목이고 자, 쓴 사람 다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때요? 오히려 자, 이렇게 새롭게 보수되어진 2bedroom과 1bathroom이 딸린 그런 유닛이 어파트먼트가 곧 렌트에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12월 3일부터 이용 가능해서 이 깨끗하고 널찍한 이 프로퍼티는 hardwood flooring이 있고요. 바닥에 좀 이렇게 목재로 된 그런 바닥이 있고요. built-in washer and dry라고 해서 세탁기나 건조기 있고 자, 이 정도까지 읽으면 스탑이죠. 느낌 오잖아.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자기가 렌트를 갖다가 하고 싶어하는 집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앞에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있었고요. 여기. 그 다음에 그 집을 갖다가 이제 렌트하려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었고요. 이 정도까지 큰 정보 종합이 됐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문제 1번하고 2번까지 풀러가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1212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때요? 이 산토스 씨가 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까 뭐래요?
마스터스 디그리 따려고 내가 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위해라는 D였죠. D 이렇게 정답되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 부동산에서의 어떤 방면이 이 사람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1, 2지문을 갖다 종합해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자 일단 보는데요. 이 monthly rent 자체가 지금 정답인 게 일단 낫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 세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monthly rent는 어떻게 잘못 나와져 있었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보시면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렌트 값은요. $1,200 근처 어라운드 해서 렌트하고 유틸리티를 갖다 포함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질문 가가지고 보자 하니까 요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집의 가격은 일단 똑같이 $1,200를 맞춰줬는데 다만 이걸 잘 보셨어야 돼. $1,200가 covers city services and property maintenance까지는 하는데 그러나 internet, electricity and natural gas are paid separately and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tenant라고 해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공과금 쪽인 부분이 더 있죠. 앞에 사람은 공과금까지 포함을 해서 유틸리티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었는데 유틸리티를 어떻게 보면 빼고 하는 가격이 1,200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월 임대료 이 렌트 값에 대해서 지금 매칭이 된 건 아니에요. 이 1,200이라는 숫자 똑같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함정에 걸리기 좋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함정에 걸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얘는 지금 남 문제에서 아닌 거니까 정답될 상황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BCD를 테스트해 주면 되는데 로케이션 어떻습니까? 캠퍼스 근처면 오케이라고 했는데 그 캠퍼스 근처에서 이제 오케이라고 했던 것이 이쪽에 보시면 장소 나와 있는 부분만 그럼 빨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minute walk to road bus stop이라고 해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버스 스탑 근처라는 말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평화로운 장소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 쪽에서 locate가 되어졌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앞선 지문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었던 조금 이 버스 루트에 대해서 좀 편리한 접근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급적이면 neighborhood 여기 있자 within walking distances of campus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quiet한 neighborhood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이거 좀 큰 글씨 이렇게 가까이서 보려니까 안 보여서 막 이렇게 뺏어 봤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지에서 보게 되면 좀 더 빨리 좀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확실하게 테스팅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팅해 줬으면 되는 거고요. Number of rooms는 2bedroom이라고 했는데 그거 성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거죠. 버스 스탑에서 가까운 거. 거기 부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적인 부분도 있고 나머지도 다 있으니까 A를 갖다가 $1,200 함정 걸려서 다시 가서 봤을 때 이거겠구나 해가지고 정답 좀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1, 2, 1,2까지 끝난 거고요. 이제 3지문 읽고 3, 4, 5까지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3지문은 어떠냐면 이제 그 두 사람이 결국에는 연락을 하게 된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제목이 컨도미니엄이라고 해서 자, good afternoon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네 포스팅을 갖다가 여기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너의 디스크립션이 내가 딱 찾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이번 주 언젠가 한번 그 플레이스를 take a look 하고 싶은데 한번 가서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너한테 괜찮다면 내가 타운에 지금 현재 어차피 이런 목적으로 해서 와 있는데 혹시라도 괜찮다면 좀 날짜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하면 첫 번째 날짜에 바로 이사를 하고 싶다. 너한테 듣게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마지막 지문은 어차피 마지막 부분이니까 종합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가급적이면 다 읽어주시면 좋긴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지문 보통 짧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정도 봐주시고 바로 이어서 3, 4, 5 뚫어주시면 거기서 끝나게 되겠네요. 이거 어때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추가적인 정보를 갖다가 요청을 하겠느냐,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떤 지문에 가서 정답이 있었냐, 우리가 3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이제 모든 세 지문을 읽고 난 시점에서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등장하는 지문을 생각해 보시면 세 번째 지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역시도 그 사람이 이제 공고를 냈던 그런 지문이었거든요. 그 중에 정답이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지문이고요. 이 두 번째 지문상에서 보시면 동물이 허용은 되어지는데 그러나 특정한 규칙이 있다라고 해서 So please ask라고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뭔가
특정 요구 조건, 특정한 상황에서 좀 뭔가 질문을 물어볼 만한 상황이 거기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만한 상황이 거기서 제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을 때인 C가 정답이 되면서 끝났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네 번째 문제인데요. 요거는 질문이 딱 어디로 향하는지 좀 쉽게 생겨가지고 왜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가인데 왜 해당 지문을 썼는가 보냈는가는 그 해당 지문에 대한 목적이나 주제 문제가 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메일 지문으로 향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메일 지문은 세 번째 지문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지문상에서 이 글의 한마디로 조언이나 주제나 목적을 갖다 찾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일단 보내는 목적은 야, 니네 부동산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글로 좀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괜찮으면 내가 가서 한번 직접 좀 보고 싶다.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내가 어차피 타운에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보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첫 번째 날짜로 좀 이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종합돼 가지고 정답으로 나왔던 게 바로 18번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됐던 보기 B가 된 겁니다. properly viewing을 갖다가 요청하기 위해서 그죠? 가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종합적으로 B를 perfect 돼가지고 나와준 부분이죠. 그다음 마지막 19번. 자, 이게 연계 질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 이 산토스 씨가 그 거주지에 살기 시작할 것 같냐, 시작하기를 원할 것 같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 좀 정보 종합이 좀 필요했던 게 그래도 이 사람이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사 가고 싶다고 얘기했던 날짜가 12월 9일까지는 내가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사람은 또 어땠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 가서 보시면 12월 3일부터 집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까지 와서 보니까 어떻죠? 내가 이용 가능한 첫 번째 날에 이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 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날짜 기준으로 따지면 앞선 질문의 12월 3일 기준으로 그것의 첫 번째 날짜니까 그대로 12월 3일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최종 정답이 될 만한 것은 12월 3일인 C가 결국 이 사람이 이사 갈 것 같은 날짜로 택해 주셨어야 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중 지문은 저의 그 1, 2, 1, 2, 3, 3, 4, 5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에 이번 회차가 참 다 전형적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3중 지문 하나 좀 풀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문제랑 그다음 어려웠던 문제 해가지고 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험은 이제 2월 26일자 시험은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챙겨보신 분들은 이번 2월 26일 시험을 치르셨건 안 치르셨건 여기까지 다 완강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혹시 다가오는 토익 시험 한 번 더 치르신다면 오늘 배웠던 거 바탕으로 잘 해내실 거라 저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챙겨보시느라 끝까지 완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어학원의 1타 토익 RC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